저는 사실 척추측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형외과 와서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수술법이,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쌤이. 그 정도로 안 좋으세요? 네, 오영지엔 피플 오늘의 게스트는 정형외과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신 최동식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라고요. 인천 청라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네. 그리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몇 년 차이신지? 예, 그렇게요. 제가 월드컵 할 때 2002년이요? 예, 2002년에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오,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진짜요? 과 중에도 정말 많은 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받으신 질문이시겠지만 정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의대 다닐 때, 네. 응급실 실습에 갔는데 거기 환자 중 한 명이 네. 농구를 하다가 팔꿈치가 빠져서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니까 팔이 분리가 돼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가서 그 엑스레이를 확인한 다음에 팔을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두둑 이렇게. 예, 이렇게 힘을 줘서 막 당겨서 막 돌리더니 넣고 나니까 환자가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 아파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정형외과가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구나. 예, 그걸 보고 정형외과를 결심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네. 우스갯소리로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네. 응급 상황이 생겨서 만약에 닥터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사들을 막 부를 텐데 그쵸. 그때 너라면 일어날 거냐? 의사라고 손을 들고 갈 거냐?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의사는 아니니까 응? 손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예, 그런 농담을 좀 하거든요. 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저희는 이제 팔, 다리, 척추를 고치는 의사인데 사실 직접적으로 네. 생명을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음. 그런 상황에서는 네. 저희는 좀 순위가 이렇게 밀리는 거죠. 뭔가 또- 생명을 살리는 거에 네,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조금 우리는 정말 뭐 흉부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 외과 의사들은 저희가 봐도 막 정말 의사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조금 마이너 과목으로서 그런 게 좀 있지만 네. 뭐 그런 거 빼고는 정형외과 만족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성별이 이제 남녀분들이 비슷한 비율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남성분이 많은지도 궁금해요. 그게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네. 좀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 스포츠 손상이라고 해서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네. 또 이제 60대가 넘어가는 퇴행성 질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은 두 개 정도가 오. 생각납니다. 하나는 관절에 좋은 영양제가 뭐예요? 네, 또 관절에 좋은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 그 관절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정보 매체가 이렇게 발달해서 네. 그런지 네. 환자분들이 상당히 똑똑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시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면서 네.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절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영양제를 시작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약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간 섭취하는 게 더 좋을까요? 뭐 아직 영양제가 미리 예방을 한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기 때문에 20대시죠? 아니요, 30대. 그러시죠. 예. 감사해요. 20대인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요새 많이 하니까 네.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20대일수록 운동을 해서 자기 근력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절에 좋은 운동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운동이라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것과 다리 관절에 좋은 운동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하지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전거 탄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또 헬스장에서
무거운 추를 앉아서 들어 올린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관절에는 더 좋습니다. 일단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젊었을 때부터 가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신체 부위? 우선 저는 네. 사실 이제 전문이 고관절과 무릎 수술을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의사라서 네. 뭐 이것도 일종의 뭐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길거리를 다니다가 네. 사람들 다리를 많이 쳐다봅니다. 그래요? 네. 다리.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이 동양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오다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젊었을 때는 뭐 전혀 못 느끼지만 네. 이렇게 오다리가 되면 체중이 한쪽으로 좀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은 체중이 골고루 가야지 오래 쓸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한쪽 면만 먼저 마모가 되는 관절염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약간 다리 모양이 변형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다리가 너무 근육량이 적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좀 충분히 함으로써 네. 나중에 혹시 올 수 있는 그런 관절염에 대한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타민 D 결핍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타민 D를 먹어야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 네.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것도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챙겨 먹는데 되게 조그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먹기 편한 것 같아요, D.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직업병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직업병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리를 본다. 다리를 네네. 습관적으로 보고 속으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네. 들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정형외과 수술 자체가 네. 되게 감염에 취약합니다. 감염이요? 염증 생기고 그런.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꼭 손을 씻게 한다든지 밥 먹기 전에 음식을 대는데 손을 안 닦고 먹는다든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게 되죠. 야, 이 자식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 닦는 거를 계속 이제 강조하고 어떨 때는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감염이라든지 네. 이런 소독 부분에서 조금 더 예민한, 네. 민감한.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좀 약간 특이 케이스 아니면 그런 에피소드? 그런 환자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이자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70대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네. 집 안에서 낙상사고로 아이고. 고관절이 골절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어요. 네. 근데 입원해 있는 동안 그분이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또 한 번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인공관절 이렇게 삽입한 그 네. 부분의 끝에 부분이 또 골절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또 추가 수술로 아이고. 이 뼈랑 이 뼈를 맞추고 네. 나사를 박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이제 많이 하셨고 그런 경우를 보면은 병 고치러 이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또 다쳐서 아이고. 또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는 참 저 개인적으로도 황당하고 또 너무 환자에게도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척추측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형외과 가서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수술법이,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로 안 좋으세요? S로 되어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골반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오래 서 있기 되게 힘들고 허리도 아무래도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운동 필라테스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근데 지금 영준님의 경우에는 지금 수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혹시 척추 각도가 몇 도가 됐는지 기억나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은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한 40도, 50도 이렇게 아주 심한 측만증 또는 척추 측만으로 인해서 그 폐를 누른다든지 그 심장을 누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수술적 치료를 하고 웬만한 각도의 척추 측만은 되도록이면은 비수술적 치료 또는 뭐 경과 관찰로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정형외과 전문 선생님께서 이쪽 일 저도 무지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막연하고 오늘 이렇게 직접 많이 들으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다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운동, 특히 이런 웨이트라든지 이런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 되는 자세, 쭈그려 앉기랑 아까 무릎 굽혀서 앉기 그걸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영주앤 피플의 정형외과 교수님 최동식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